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25년도 1회 관련도 기출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수험생분들께서 시험을 보고 와주셔서 거기서 나온 보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기출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형식이고요. 25년도 1회차에는 수험생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콜로이드 용액을 친수 콜로이드랑 소수 콜로이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친수랑 소수의 차이점은 친수는 말 그대로 물이랑 친하다라는 뜻이고 소수는 물이랑 별로 친하지 않아요 라는 뜻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물과 친한 친구가 아니라 물과 좀 덜 친한 친구인 소수 콜로이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콜로이드라고 하면 우유와 같이 생긴 친구들을 콜로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잘 안 녹는 친구는 수산화 처리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2번입니다.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제작한 이동 저장 탱크 내용적이 2만 리터인 경우에 위험물 허가를 위해서 산정할 수 있는 이 탱크의 최대 용량은 지정 수량의 몇 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잘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친구는 비수용성이고 제2석유류라고 합니다. 석유류 들어가면은 사료 위험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이니까 지정 수량 1000리터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중이 0.8이고 최대 적재량이 15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탱크 최대 용량의 지정 수량의 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최대 용량은 부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먼저 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최대 적재량이 15톤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비중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거지만 계산기를 무조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계산 같은 거 여러분들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여나 작은 실수라도 발생해서 값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기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계산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18,750리터가 나옴을 볼 수가 있었어요. 18,750리터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정수량 몇 배인지 궁금했기 때문에 18,750리터는 지정수량의 몇 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제2 석유류 비수용성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18.75배입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온도가 내려가서 드라이아이스를 생성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 친구 우리 자주 봤었죠. 줄 톰슨 효과에 의해서 드라이아이스를 생성한다라는 걸 봤었고요. 줄 톰슨 효과는 우리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떨어질 때 온도도 함께 떨어지면서 드라이아이스가 생성된다라는 원리이고요. 이게 좀 제 생각이 안 나신다라고 한다면 혈압 관련 지어서 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굉장한 저혈압인데요. 배에 잘 안 넣습니다. 근데 혈압이 더 떨어질 때가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땀이 쫙 나면서 몸이 차가워지는 현상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 떨어질 때도 몸 차가워지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압력이 떨어지면서 차가워져서 드라이스가 생성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황린과 정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황린과 정린은 우리 동서체 관계라고 불리우는 친구들이죠. 이 두 친구들의 제일 유명한 공통점으로는 연소 생성물이 같습니다. 그래서 황린과 산소, 정린과 산소가 반응하게 된다면 오산화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되므로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연소 생성물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우리 취급소 종류를 보도록 할 텐데요. 취급소 4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외웠었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주유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이송해야 돼 라고 외웠었기 때문에 특수 취급소는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었어요.
6번입니다. 벤젠은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의 혼산을 반응시켜서 얻어지는 화합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이름 앞에 뭐가 들어갔어요? 어떤 벤젠이라고 했습니다. 벤젠인데 진한 질산과 황산을 혼산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벤젠? 나이트로벤젠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거 TNT 잘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TNT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이다 라는 친구이고,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은 톨루엔의 진한 질산과 진한 황산을 나이트로화해서 만든 친구였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TNT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7번입니다. 물 500g 중에 설탕이 171g 녹아있는 설탕물의 몰랄 농도를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몰랄 농도가 뭔지 먼저 봐야겠죠. 몰랄 농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작성이 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용매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용매 단위는 키로여야 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몰랄 농도는 용매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질의 몰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용질의 몰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설탕 전체는 우리 분자식이 C12H 22에 산소가 11개 있으니까 이 분자식을 가지고 우리 분자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분자량 어떻게 생겼죠? 우리 탄소 원자량 12인데 12개 있다고 했고, 수소 원자량 1인데 22개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산소 원자량 16인데 11개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나는 171g을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인 거겠죠. 아래 분모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계산기, 저는 계산되어 있는 거 잠깐 가지고 올게요. 잠깐 가지고 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어이구 숫자가 굉장히 크네요. 342나 나옵니다. 342분의 171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42분의 171을 나눠보자 라고 한다면 나누면 0.5몰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뭐 구했습니까? 용질의 몰수를 구했고 용질의 몰수는 0.5몰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몰랄 농도는 용매분의 용질의 몰수이기 때문에 용매를 또 보러 가야겠죠. 용매는 물 500g이라고 했기 때문에 500g을 키로로 나눠주자 바꿔주자라고 한다면 0.5kg가 되는 거고 거기분에 또 0.5몰을 해주기 때문에 나눠주면 몰랄 농도는 1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가 없죠. 그래서 몰랄 농도의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는 키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 꼭 중요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안 바꿔서 답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바꿔주셔야 해요. 8번입니다. 우리 과산화나트륨이라고 읽어요. 과산화나트륨 제1류 위험물에 있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이죠. 이 친구와 반응해서 제6류 위험물을 생성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봤습니다. 1번 봤을 때 아세트산이에요. 아세트산 CH3COOH라고 작성이 되어지고 있죠. 과산화나트륨과 아세트산이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CH3COO에 수소가 빠지고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빠졌던 수소랑 여기 있는 산소가 합쳐져서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과산화수소는 몇 류 위험물이에요? 6류 위험물이죠.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산이랑 반응했을 때 제6류 위험물인 과산화수소가 생성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우리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 산소 발생해서 폭발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9번입니다. 우리 위험물 제조소 게시판에 화기주의라고 쓰여 있어요. 몇류 위험물입니까?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쓰여 있어요? 게시판에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금속 가산화물과 그 외로 나눠지는데 알칼리금속 가산화물에 한해서 물기염금을 작성을 하고요. 제2류 위험물은 우리 화기주의랑 화기엄금으로 나뉘어지는데 이것도 인화성 고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화기주의라고 쓰는 것은 2번의 제1류 위험물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 A부터 D까지 있는데 분말 소화약제로만 나타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종부터 4종 분말 소화약제까지 있는 거죠. 1종은 우리 무엇이에요? 1종 탄산수소 나트륨이고 2종은 탄산수소 칼륨, 3종은 제인산암모늄, 4종은 요소까지 해서 있는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분말 소화약제로만 나타내진 것은 A, B, D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얘는 걷어쓰는 문제였죠. 11번입니다. 다량의 비수용성 제4류염물의 화재 시 물로 왜 소화할 수가 없습니까? 라는 거예요. 사류염물 중에서도 물이랑 친하지 않는 친구라고 했어요. 물이랑 친하지 않는 친구는 우리 기 이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휘발유 같은 거 볼 수가 있겠죠. 휘발유로 막 불이 났는데 거기다 물 뿌리면 어떻습니까? 화재가 잘 소화가 됩니까? 아니죠. 우리 기름에 물 뿌리면 화재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연소면을 확대해서 물 붓지 말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2번임을 보시면 돼요. 12번입니다. 탄소일물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이론 공기량이 몇 리터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우리 이 이론 공기량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탄소가 완전 연소한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탄소 1몰이 완전 연소했다고 했으니까 1몰에 대해서 1대 1대 1의 비율로 반응을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 몇 몰 반응합니까? 1몰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부피에 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 1몰은 22.4리터인 거죠. 아, 22.4리터이구나 라고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론 공기량이 우리 21% 공기 중에 21%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0.21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107리터의 부피가 나옴을 볼 수가 있어서 정답은 3번이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13번입니다. 이氧화탄소 제4류염물중 특수인화물이죠. 이 친구는 유일하게 거의 제4류염물 중에서 물속에 저장하는 친구이고요. 이 친구 물속에 저장하는 이유는 우리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많이 풀었기 때문에 바로 푸시고 넘어가실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14번입니다. 불활성가스 541 나왔습니다. 541 나오면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거 뭐예요? 우리 질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각각 52대 40대 8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였고 만약에 55 나온다라고 한다면 각각 앞에서부터 반씩 나오고 IG 100입니다. 그러면 질소 100%다라는 거였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위험물 산업계사는 IG55랑 IG100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541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세 가지 모두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15번입니다. 물과 접촉했을 때 에탄 발생한다 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꿀팁 몇 번 드렸었죠. 물과 접촉했을 때 에탄이 발생하려고 하면은 에틸이랑 만나야 에탄이 됐고 메틸이랑 물이랑 만나야 메탄이 됐다라는 거 제가 꿀팁으로 드렸었습니다. 실기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필기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꿀팁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꿀팁을 이용해서 에틸이 들어간 친구를 찾으면 되겠죠. 에틸은 무엇입니까? C2H5로 생긴 친구이다라는 거고 에틸이 3개 있는 알루미늄이니까 트라이, 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만나면 에탄이 생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임을 어렵지 않게 보았어요.
16번입니다. 우리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이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를 고르도록 할 건데요. 이 친구들의 예시는 과산화 나트륨, 과산화 칼륨 같은 친구들이 있죠. 물이랑 반응하면은 각각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발생하고, 그리고 산소가 발생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너무너무 크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랑 소화할 수가 없고 건조사나 그리고 탄산수소염료 분말 소화설비와 같은 친구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를 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설비는 2번의 물통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물이 산으로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산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수소이온을 주는 친구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쉽게 보는 것은 물이 다 각자 여기에 있는데 중점적으로 볼 것은 수소의 개수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2개가 있는데 반응을 거쳤더니 3개로 됐어요. 2번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거쳤더니 3개로 됐습니다. 3번은 반응을 거쳤더니 1개로 변했습니다. 4번은 반응을 거쳤더니 3개로 됐다라는 걸 보시면 되는데 개수가 줄어드는 게 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수가 줄어들면 산이고 개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우리 반대 산과 염기, 산화, 환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수가 줄어든 게 산이기 때문에 우리 개수 줄어든 친구 3번이죠. 3번이 정답임을 보시면 되고 기억이 잘 안 난다 만약이라고 하시면 다 개수 다 증가했는데 혼자만 줄어들었잖아요. 다른 거 하나 찾으셔도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산화에 의해서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2차 알코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2차 알코올이 산화를 거치면서 카르보닐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2차 알코올의 특징은 메틸이 2개가 들어가 있는 특징이 있어서 메틸 2개가 있는 걸 골라주면 되는데요. CH3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친구는 여기는 1개, 2번은 2개가 있는 거죠. 3번도 어떻습니까? 3번 하나에 4번은 없어서 2번이 정답임을 어렵지 않게 골라보실 수 있었습니다. 19번입니다. 20도에서 4리터를 차지하는 기체가 있고 동일한 압력 40도에서는 몇 리터를 차지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유명한 법칙을 쓸 거예요. 어떤 법칙입니까? 샤르레 법칙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샤르레 법칙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T1분의 V1은 T2분의 V2다라는 거고 T1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팀의 T1이 아니라 온도가 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랑 부피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게 샤르레 법칙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T는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상대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상캐스터 언니가 오늘의 온도는 35도입니다 라는 거에서 35도로 절대 온도를 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273을 더해줘서 우리 켈빈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도에서 4리터를 차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20도를 그냥 나타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273을 더해서 켈빈으로 단위를 바꿔주면 293이 되겠죠? 부피는 4리터이고요. 동일한 압력 40도라고 했기 때문에 40도도 273을 더해서 켈빈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40을 더할게요. 그러면 313이 되겠죠? 그러면 313분의 우리 몇 리터인지 부피 모르니까 x로 두면 되겠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313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보자라고 하면은 정답은 4.27이 나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온도, 상대 온도 이렇게 도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 켈빈으로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주세요. 20번입니다. 네슬러 시약에 의해서 젓갈색으로 검출되는 물질은 어느 것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네슬러 시약은 암모늄 이온이나 암모니아를 검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정답 2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21번입니다. 액체 0.2g을 기화시켰더니 그 증기의 부피가 97도, 740ml 수은에서 80ml였습니다. 이 액체의 분자량에 가장 가까운 값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고요. 우리가 질량 나왔고, 부피 나와줬고, 부피가 온도죠. 온도 나와줬고, 그리고 얘는 기압의 단위입니다. 기압과 부피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진짜 많이 풀었던 이상기체 방정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가 있겠죠. PV는 N분의 WRT 이용해서 분자량 구해보도록 할 거고요. 분자량 우리 N이잖아요. 그래서 바꿔줍니다. 식을. 그러면 M은 V분의 WRT의 식으로 바꿔서 문제 풀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일단 먼저 기압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기압이다 라고 한다면 760ml 순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760이 아니라 740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기압은 좀 길게 쓸게요, 더. 기압은 760이 원래 1기압인데 나 740만 궁금해. 그래서 760분의 740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V는 부피이죠. 부피는 80ml인데 우리는 부피를 리터나 미터 세제곱으로 쓰기 때문에 80ml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바꿔주면 0.08이 되겠죠. W는 질량입니다. 우리가 리터로 쓰게 되면 질량 그램 가지고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터 세제곱은 키로 가지겠죠. 그래서 더 바꿀 필요 없이 0.2g 써주면 되겠고요. R은 기체상수 0.08이 그대로 쓰면 됩니다. T는 절대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준 97도를 273을 더해서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합니다. 97 더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70켈빈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은 한 78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 보통은 원래 제일 많이 구하는 게 부피를 가장 많이 구했는데 이번에는 분자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상기체 방정식 거의 매회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꼭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만 연습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는 유형입니다. 22번입니다. 염기성 산화물로만 나타낸 것을 보도록 할 겁니다. 염기성 산화물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금속과 결합되어 있는 친구들 골라주면 돼요. 주기율표를 보시면 주기율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외웠죠? 수에 리베아 또 비키니샷 오픈했다며. 나만 알 수 있었는데. 근데 펩시콜라 사주면 알려주지. 캬, 이렇게 같이 외웠었죠. 여기서 이렇게 나눠줘서 위에는 비금속, 여기 수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쪽은 금속이다라고 대략적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칼슘이랑 나트륨 친구들은 다 금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과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이제 정답은 1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23번입니다. 화합물 중에서 가장 작은 결합값 가지는 거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BF3입니다. BF3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각각 120도의 각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NH3입니다. NH3는 우리 N 있고 얘도 주기율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베릴륨이 하나, 둘, 세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F는 어디 있어요? 여기 끝에 있는 친구이죠? 하나의 다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리 8개가 딱딱 맞아가지고 남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N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다리를 가지게 되는데, H랑 연결이 됐어요. 수소는 하나 있죠. 그래서 수소 하나씩 결합하다 보니 원래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결합된 120도인데 비공유 조정 전자쌍의 아이구나 생겼기 때문에 좀 쫄아듭니다. 그래서 107도가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친구는 수소끼리 결합했고요. 이 친구는 이거 붕소네요. 이게 베릴륨. 이 친구도 결합식 풀어보면 180도에 띠가 나오기 때문에, 끈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작은 결합각을 가지는 친구는 2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원래 있었던 크기보다 좀 결합각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의 공통 성질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할게요. 칼륨과 나트륨은 둘 다 금속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물보다 비중값이 작죠. 물보다 비중값이 작은 특징이 있고 수분과 반응하면 둘 다 수산화 칼륨, 수산화 나트륨 발생하고 수소까지 발생해서 물로 소화가 어렵고 질식 소화 위주로 해줘야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둘 다 지정 수량이 10kg의 특징이 있어서 틀린 것은 4번이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죠. 25번입니다. 소화설비 설치 기준에서 제조소 등의 전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면적 몇 미터 제곱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설치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기 설비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 전기에서 언제든지 콘센트 많이 꼽아서 화재가 나거나 혹은 내가 피복 같은 게 벗겨져서 화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면적 100m 제곱마다 소형 수동식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를 해줘야 하는 법령이 정해져 있어서 정답은 3번이고요. 100m 제곱 3.35를 나눠주면 약 3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구 하나당 하나씩은 있는 게 좋다라는 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꼭 소형 수동식 소화기 있는지 여러분들 댁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6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착색 색상으로 오른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1중부터 우리 4중 분말 소화약제까지 있었고 색상 외웠을 때 백보다매로 외웠었죠. 100점 맞은 보람 없이 다니는 게 회초리 맞았다라고 외웠었기 때문에 우리 3종은 제1인산 암모늄으로 쓰여지고 다문색이기 때문에 백색은 1종이죠. 그래서 정답으로 옳은 것은 1번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7번입니다. 인화점이 38도 미만인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을 주된 작업 내용으로 하는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확보해야되는 1분당 방사 밀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면적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인화점을 봐야 합니다. 면적이 우리 500m 제곱이라고 했고 인화점은 38도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표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표 항상 봤는데 시험 문제도 이 친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면적이 500m 제곱이기 때문에 우리 465 이상이고 인하점이 38도 미만이니까 38도 미만인 친구를 연결해보면 12.2 이상이다라는 게 나와서 정답은 2번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번입니다. 고체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 속하지 않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일반적인 연소 형태는 표면 연소, 분해 연소,
자기연소, 증발연소 있어서 표분자증으로 외웠었고 표중 분한해 나 근데 짜증났어 라고 외웠었죠. 그래서 표분자증 아닌 거 확산연소이고 확산연소는 우리 기체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기체는 확산이 되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확산연소를 하는 친구이고요. 기체연소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로 확산연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꼭 기체에 들어가는 연소 종류구나라는 거 반드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9번입니다. 아이오딘 값이 가장 작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거고요. 아이오딘 값은 사료위험물에 관련된 친구들이겠죠. 우리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 아이오딘 값이 130 이상, 얘는 100부터 130까지, 불건성류는 100 이하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거는 불건성류네요. 불건성류는 우리 대표적인 친구들이 야피 친구들이 있었죠? 야자유, 피마자유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자유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정답 4번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인유는 유명한 건성류의 종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30번입니다. 우리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 상점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이 내용은 실기로도 직접 쓰는 걸로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이 의미는 내가 전체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피에서 여유 공간을 빼고 공간 용적을 빼고 내가 순수하게 담아볼 수 있는 곳을 내가 탱크의 용량 상정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적 전체에서 우리 여유 공간을 뺐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거라 생각합니다. 31번입니다. 우리 인화점 가장 낮은 거 골라보도록 할 거고 네 가지 다 너무 중요한 친구들이죠. 아세톤 마이너스 18도, 아세트알데하이드 마이너스 38도, 산화프로필렌 마이너스 37도, 다이에틸에터 마이너스 45도인 친구이고 다 너무 네 가지 다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뒤에서 우리 또 유독 산화프로필렌 인화점 한 번 더 볼 시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산화프로필렌 인화점 한 번 더 눈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것은 마이너스 부호 붙었을 때 가장 큰 값이 가장 작은 게 되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작은 값임을 볼 수 있어요.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인화물이 아닌 것 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HCN 튀어나왔죠. 이 친구는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사이아나수소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33번입니다. 우리 위험물 혼재 기준에서 과염소산과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 유별에 해당하는 것을 보도록 할 거고요. 과염소산은 몇 류 위험물입니까? 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이죠. 혼재라고 하면은 우리 항상 표를 그려서 정답을 확인하곤 했었는데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6류 위험물은 1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해서 1류 위험물을 골라주시면 되죠. 정답은 1번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었고요. 혼재 가능한 위험물도 거의 매회 시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앞에 그려드렸던 표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34번입니다. 위험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과의 반응으로 인해서 주수 소화가 아주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 거예요. 한번 쓱 하고 봤는데 또 나왔죠. 우리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 친구가 또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어땠었습니까? 물과 반응하게 되면은 수산화 리튬 생성되고 산소 발생해가지고 폭발의 위험이 너무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주수 소화 안 되고 질식 소화 했었어야 됐다라는 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위험물 운반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걸 보도록 할 거고요. 피복의 종류 두 가지 있습니다. 차광성과 방수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해 가려주고 말 그대로 물 가려주는 친구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물을 왜 가려야 합니까? 물기 닿으면 아주 위험한 친구들에 한해서 가려줘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앞에서 봤던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이라든지 아니면 삼류 위험물 중에 금수성 물질이 있다라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물과 닿으면 이 친구들은 산소 발생하면 폭발, 이 친구들은 수소 발생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가연성 기체나 그래서 물과 반응하면 안 돼서 방수성 피복을 해준다라고 했었죠. 제1류 이온물에서 알칼리 금속 가산화물은 방수성 피복도 하고요. 차광성 피복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만 덮는 건 아니고요. 제1류 이온물을 보면은 우리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같은 친구들은 방수성 피복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죠. 왜냐하면 마그네슘 같은 친구는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은 수산화 마그네슘과 수소를 발생하면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닿았을 때 위험한 친구를 그대로 냅두면 안 되기 때문에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줘야 돼서 정답은 2번이고 제3류 이온물 중 금수성 물질이었으면 3번도 같이 정답이 돼버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자연 발화성 물질이어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36번입니다. 염소산 나트륨이 열분해한다고 했어요. 발생하는 기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산 나트륨 어떻게 생겼습니까? NaClO3라고 생겼고 여기서 산소 하나 빠지면 아염소산 나트륨, 산소 하나 더해지면 과염소산 나트륨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셋 다 인류 위험물이죠. 이 친구 열분해한다고 했습니다. NaCl가 O2 나와요. 산소 나오는구나 라는 거 바로 볼 수가 있죠. 37번입니다. 어떤 기체 확산 속도가 우리 이산화황해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 기체의 분자량이 얼마인지 보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오랜만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식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확산 속도 해가지고 1과 2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자량을 반대로 가져가게 돼요. 확산속도 1이 밑에 있으면 분자량이 올라가고 확산속도 2가 위에 있으면 분자량 2가 내려오게 됩니다. 요런 우리 식을 많이 봤었을 거예요.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떤 기체의 분자량을 우리 X라고 보도록 합시다. X라고 보도록 하고 우리 이산화황의 분자량은 64라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루트 X분의 64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는 이산화황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기체의 확산 속도는 이산화황의 확산 속도를 네모라고 했었을 때 2배이니까 이 네모가 되는 거예요. 맞죠? 2배가 되는 거니까. 네모 길이는 지워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Y랑 Y여도 지워지고 3이랑 3이어도 지워지니까요. 맞는 얘기죠. 그러면 확산 속도는 전체 다 지워지고 2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해서 보면은 루트 X분의 64는 2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루트를 벗기고 싶죠. 루트 어떻게 벗깁니까? 제곱을 해서 벗길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해주면 루트 날아가게 되고 X분의 64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X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나눠주면 되잖아요.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4분의 64가 X이기 때문에 정답은 16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만 잘 기억해 내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해 보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38번입니다. 산화프로필렌 300L, 메탄올 400L, 벤젠 200L를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각각 지정수량 배수의 총합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산화프로필렌 같은 경우는 4류 이온물, 다 4류 이온물이긴 하죠. 그 중에 특수 인화물이기 때문에 50L의 지정수량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산화프로필렌은 나 지정수량 50L인데 300L 가지고 있고 메탄올은 400L 지정수량인데 400L 딱 맞게 가지고 있네. 벤젠도 지정수량 200L인데 200L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해보면은 우리 5, 6에 30이니까 6 더하기 1 더하기 1이어서 8배가 되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39번입니다. 연력학 제 몇 법칙이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이때까지 시험에서 연력학은 3법칙만 나왔었죠. 0K에서 우리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 라는 걸로 연력학 제3법칙이고 나머지 법칙들도 잠깐 한번 보도록 하면은 0의 법칙은 온도가 평형에 있는 두 시스템이 제3의 시스템과 평형에 있을 때 서로 열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고요. 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내용임을 잠깐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위험물 제조소와의 환기 설비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보도록 할 거고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우리 급기구 설치 위치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약점을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환기 설비에 대해서 급기구는 굉장히 의외로 아래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기 아래에 급기구를 뿅 하고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고 위로 나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에 설치한다라는 거 시험 문제 단골로 나옵니다. 환기 설비 나오면. 그래서 급기구는 꼭 낮은 곳이구나. 너 좀 예외네 라는 거, 예외인 사항은 시험 문제 잘 나오겠지?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41번입니다. 우리 pH가 9인 수산화나트륨 용액 100ml 속에는 나트륨 이온이 몇 개 들어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나트륨 이온이 몇 개 들어있냐라고 볼 건데 수산화나트륨은 우리 완전히 해리가 되면은 Na 플러스 그리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수산화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근데 수산화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나트륨 이온을 한 번에 막 구해 보려고 하니까 주어져 있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 조건으로는 구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과 1대1의 비율로 해리가 되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오케이, 너 1대1의 비율로 해리 되는구나. 그러면 나 수산화 이온 그거 개수 구하면 나트륨 이온에 대해서도 우리 구할 수 있는 거가 되니까 수산화 이온 개수를 한번 구하러 넣어볼까라는 거죠. 우리 봤던 식 중에서 pH 더하기 pOH는 14라는 식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pH가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우리 9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9 더하기 pOH는 14예요. 따라서 pOH는 5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수산화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용액이 100ml 속에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100ml인데 1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가 들어있고 아보가로도 수는 단위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6.02 곱하기 10의 23까지 곱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0.1도 10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10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23 해서 10에 23 빼기 1 빼기 6 해주면 23 빼기 7을 해주니까 13이 나오겠죠? 계산이 뭐가 잘못됐네요. 6이니까 제가 6을 빼야 되는데 7을 뺐네요. 그러면 17이 되네요. 17. 그러면 이렇게 정답 2번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수끼리 있는 건 밑에 큰 기둥이 똑같다고 하면은 지수끼리 빼줄 수가 있습니다. 10에 마이너스 1, 10에 마이너스 3, 10에 23이면 곱하기가 더하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기둥이 똑같잖아요. 10에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23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42번입니다. 미지농도 염산 용액 100ml를 중하는데 0.2의 용액 250ml가 소요되었습니다. 농도는 몇 뉴턴인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런 식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내 농도와 내 부피는 너의 농도와
너의 부피와 같구나 라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도 우리 예전에 썼었는데 다시 나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 용액 100ml라고 했었고 농도가 0.2라고 주어졌잖아요. 0.2에 100ml를 했더니 농도는 모르겠는데 부피가 얼마 나왔어요? 250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춰주면 되겠죠. X에 대해서 궁금한 거기 때문에 25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0.5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번입니다. 산화와 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할게요. 산화는 산소를 얻어요. 이름에 걸맞게 산소를 얻고요. 대신 수소를 잃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소를 얻는 대신 수소를 잃어요. 전자는 얻습니다. 전자도 얻어요. 산화수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는 것이 산화여서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4번입니다. 3황화인과 5황화인이 있어요. P3S5랑 P2S5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둘 다 제2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분자식이 P랑 S로 이루어져 있고요. 연소하게 되면은 P2O5라고 하는 5산화인과 SO2라고 하는 2산화황이 생성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과 접촉해서 인화수소가 발생하는 거라고 했는데 삼항아인은 물과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엄청나게 큰 특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고 예외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아닌 것은 1번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45번입니다. 메틸에틸케톤은 제4류이온물이고 4류이온물은 기름 생각하면 됐었죠. 기름에 대한 화제는 우리 일로와유, 전금방가유로 외웠었는데 일반화재, 유료화재, 전기화재, 금속화재이고 각각 A, B, C, D로 쓰기 때문에 유료화재 어디에 있습니까? 네, B에 있죠. B급 화재에 해당이 되는 거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46번입니다. 단원자 분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단원자 분자는 이름에서 답을 줬어요.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서도 안정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단원자 분자이고 주로 18쪽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단원자 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혼자 있는 친구 어디 있습니까? 혼자 있는 친구 네온이기 때문에 정답 3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번입니다. 황산구리 용액을 PT 중극을 써서 전기분해해서 음극에서 63.5g의 구리를 얻고자 합니다. 10A의 전류를 약 몇 시간 흐르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간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Q는 IT라고 하는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량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라는 거고 내가 궁금한 거는 전하량 아니라 시간에 대한 거기 때문에 T로 바꿔줘야 되겠죠. T는 I분의 Q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10A라고 전류를 주어졌어요. 오케이, 나는 전류 아는데 아직 전하량 모르기 때문에 전하량 구하러 떠나봐야 되겠네요. 전하량 어떻게 구할까요? 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구리의 원자량 63.5라고 했는데 나 63.5g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63.5분의 63.5 하면은 나 1몰에 구리 가지고 있구나라는 뜻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에 대해서 한번 전기분해를 했더니 구리는 전기분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개의 전자가 필요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해 봤었을 때 하나의 전자에는 전하량이 96,485라고 하는 96,485 쿨롱이라는 게 필요한데, 근데 나는 두 개나 필요한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게 됩니다.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는 걸 여러분들은 계산기 저는 잠깐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보자라고 하면은 숫자가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계산기 챙겨 가셔야 하는데
192 970 쿨롱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가 또 있는데, 네 번째로 우리는 시간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우리 t는 10분의 192 970, 그리고 시간으로 봐야 되니까 3600 땡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5.36 시간이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5.36 시간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거 첫 번째, 요식 하나 기억해 주셔야 하는 거고, 구리의 전기분해 반응식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 그리고 96485 쿨롱이다 라는 거 이렇게 세 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보도록 할게요. 1기압의 수소 3리터와 2기압의 산소 4리터를 5리터 실린더에 넣었을 때 총 기압이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아까 샤르의 법칙 봤는데 이번에는 보일의 법칙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보일이다 라는 거고, 보일의 법칙은 P1, V1은 온도가 같을 때 P2, V2로 이렇게 나타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소와 산소를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수소일 때 1기압에서 나 3리터 넣었는데 5리터 실린더에 넣어지게 됐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P2는 어떻게 됩니까? P2는 5분의 3이니까 0.6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소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산소는 내가 2기압에서 4리터 넣었는데 5리터 실린더에 넣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P2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5분의 8이니까 2분의 2 해주면 1.6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총 기압이 얼마이냐라고 물어서 수소랑 산소에 대한 총 P가 기압이잖아요. V가 부피고. 그래서 0.6과 1.6을 더해서 2.2기압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 친구는 온도가 같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49번입니다. 분자량 구하라고 했어요. 온도 나왔고, 부피 나왔고, 질량 나왔고, 우리 기압까지 넣으면 이상기체 방정식 쓸 수가 있었죠. PV는 N분의 W, RT인데, 나 궁금한 거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에 맞춰서 식 바꿔주면 PV 분의 W, RT가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조금 많이 보니까 다시 일자로 그려서. P는 기압이죠. 문제에서 우리 7.4기압이라고 주어졌네요. 분자량은 얼마인지 모르고 부피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500ml인데 우리 리터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리터는 1000ml죠. 그래서 500ml는 0.5가 됩니다. W 질량인데 우리 리터는 g을 쓰는 게 맞잖아요. 키로는 미터 세제곱이죠. 그래서 6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기체상수 0.082, 온도는 27에서 그대로 멈추면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의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273을 더해서 우리 300 켈빈이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서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분자량 어렵지 않게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50번 보도록 할게요. 아세톤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아세톤은 사료 이온물 중에 있는 유명한 수용성 물질이죠.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과 반응했을 때 발열한다고 했잖아요. 나 물에 친해가지고 물에 잘 녹는 친구인데 발열은 아니어서 정답 2번임을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가 있었어요.
51번입니다. 우리 증기의 농도를 연소 1개 이하로 희석해서 소화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희석수화다라고 구해주시면 되고 질식수화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연소 1개 이하로 소화하는 방법은 희석수화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제거수화는 우리 촛불 가연물 같은 거 아예 제거하는 방법인 거죠. 연소의 원인이 되는 가연물질을 제거를 한다고 뭐 밸브 잠그거나 뭐 치워버리거나 하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52번입니다. 마그네슘 분말이 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와 반응을 한대요. 생성할 수 있는 유독기체 분자량 볼 건데 산화 마그네슘과 일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반응을 하면. 일산화탄소는 탄소의 원자량 12이고 탄소의 원자량 16이기 때문에 28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위험 등급 1의 위험물에 해당하는 거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무기가산화물은 제1류 위험물이고 무기가산화물은 제1등급에 해당이 돼서 1번이고요. 제1석유류는 제4류 위험물인데 1석유류는 2등급이고 1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특수인화물인 친구들이어서 정답이 될 수 없음을 보시면 됩니다. 황화인 종류 황은 제1류 위험물인데 1등급 없이 2등급부터 시작하죠. 알코올류는 4류 위험물이니까 될 수가 없네요. 54번입니다. 우리 위험물 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 있어서 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만을 수납하는 용기 겹쳐 쌓을 수 있는 높이는 최대 몇 미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먼저 풀어보면은 우리 3, 4다라고 외웠었고 기기에 의해서 하역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6m라고 했죠. 높이 6m. 그 외에는 우리 3m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m는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암기법 이용해서 어렵지 않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55번입니다. 우리 열량을 보도록 할 거예요. 어떤 열량입니까? 수증기로 만드는 거다. 물을 수증기로 만들려고 한다면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끓어야 되는 거였죠. 끓어야 비로소 수증기가 생기니까요. 온도가 10도에서 100도까지 올랐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90도나 오른 건데 그것을 물 2g을 가지고 90도를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온도는 물의 비열까지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의 비열은 기준 1이라고 주어져서 180이라고 보면 되고요. 끓여야 하는 거를 통해서 수증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끓일 때 우리 증발 담요를 이용합니다. 물의 증발 담요는 538이다라는 거 중요하니까 꼭 외워주셔야 해요. 물의 비열가. 이거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에서 안 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끓일 때 물 얼마를 가지고 끓습니까? 2g을 가지고 끓어서 계산을 해보면 8이 16, 3이 67, 1076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1258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다 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고 물까지 끓여야 수증기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우리 RN은 알파산 및 베타산을 두 번씩 방출하고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 원자 번호가 얼마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원자 번호랑 그다음에 질량수가 각각 다르게 작용을 하죠. 알파 붕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붕괴하면 마이너스 2, 원자 번호가 질량수는 마이너스 4, 베타 붕괴하면 원자 번호가 플러스 1, 질량수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알파 붕괴를 2번 했고 베타 붕괴도 2번 했기 때문에 원자 번호랑 그다음에 질량수 원자량이라고 보면 되죠. 질량수가 각각 2번씩 해서 변했다라는 걸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쓸 공간이 부족해서 밑에 다시 쓸게요. 원자 번호, 질량수. 원자 번호는 문제에서 86이라고 주어졌는데 알파 붕괴가 2번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2가 2번 된 거죠. 마이너스 4가 되고 베타 붕괴가 또 2번 일어났으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니까 84가 되겠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네, 3번이고요. 질량수는 222인데 알파 붕괴 2번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8, 베타 붕괴는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변화가 없다라는 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57번입니다. 우리 전위 원소만으로 나열된 거 보도록 할 거고요. 전위 원소는 우리 2쪽부터 13쪽까지이기 때문에 앞에와 같은 친구들이 해당이 됨을 볼 수가 있어요. 58번입니다. 한론 1301에서 각 숫자가 나타내는 것을 틀리게 표시한 것을 보도록 할 거고 한론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C, F, CL, BR 순으로 나타내는데 1301이라고 했으니까 탄소 하나, 우리 불소 3개에 브로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아이오딘이 있습니까? 애초에 아이오딘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은 3번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네요. 59번입니다. 강화액 소화 약제란 일반 소화기에 소화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탄산칼륨을 넣어서 겨울철에도 사용을 잘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는 거죠.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배관 내 유속을 빠르게 하면은 우리 고속도로 주행할 때 더운 날 같은 경우에 엄청 빠르게 140으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 타이어 마찰력이 너무 높아져서 오징어 탑냄새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정전기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유속을 느리게 하는 방법이 정전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우리 기준, 상대 습도에 대한 기준도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모두 다 풀었고요. 25년도 2회까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